오늘장 어떤 이슈가 변수가 될지 기다리고 계시나요? 오늘장 이슈가 될 재료를 미리 주목해본다. 수요일 이슈메이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본부 장시영 차장,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장시영 차장님 가지고 오신 이슈부터 확인해 볼까요? 어떤 주제 갖고 오셨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이게 디스플레이가 지금 당장의 시장에 뭐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바로 당장에 오늘 시장에 막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라는 내용은 아니고, 사실 이제 동뜨기 전에 가장 어둡잖아요. 디스플레이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 LCD 쪽도 어찌됐든지 간에 디스플레이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의 어떤 수입원이 되는데, 가격이 계속 빠지게 되면 뭐 BEP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OLED 쪽은 좋아지고는 있으나 돈을 그렇게 회사의 이제 수익 쪽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겨주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 물론 앞으로 OLED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당장의 영업이익을 막 크게 내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기대가 되지만 언제 이게 황금알을 낳는 이게 거의가 될 줄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TV 쪽 시장도,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침체 구간이라서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대형 TV 시장에서도 OLED가 선점하기 시작하고 뭐 소비자들이 좀 구매를 해주기 시작하면 그쪽에서도 좀 수익성이 날 것 같고, 전자기기 쪽에서도 애플이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좀 장악해 나가면서 OLED 쪽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휴대폰에서부터 맥북에서 패드, 전체적인 어떤 이 제품 자체를 다 OLED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봐야 되고, 가장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차량용 디스플레이입니다. 이제 차량용 디스플레이도 조그만 게 아니라 이제 전면 디스플레이를 OLED로 다 장착하는, 그렇게 좀 시작을 하거든요. 독일 3사 자동차들이 다 시작을 했고, 국내 자동차들도 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주가 들어오고 발주가 시작돼서 뭐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하면 내년 내후년 정도에서는 그쪽에서도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좀 보여져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디스플레이 쪽은 지금 동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애플이 오는 30일 새로운 PC와 노트북 맥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은 뭐 자체 개발한 M3 칩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이러한 뉴스가 OLED 섹터에도 좀 혼풍이 될 수 있을까요, 장시영 차장님? 어쨌든 애플이 지금 당장의 맥이라든지 패드 같은 경우는 휴대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번 교체 수요가 있고 충성 고객이 있는데, 노트북이라든지 패드 같은 경우는 매번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수요를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디스플레이 시장 쪽에서 뭐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어느 정도만큼의 판매를 해서 어느 정도만큼 수주를 받아서 어느 정도만큼 판매를 할 수 있을지가 예측이 좀 불가하거든요. 그거는 애플 쪽에서 디스플레이 업체 쪽에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만큼 팔 건데 너네가 이만큼 만들어줘라고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애플이 아직 그런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8세대 IT용 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8세대 투자를 완료를 했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8세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플 쪽에서 수요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 6세대를 이미 투자해 놓은 것만으로도 지금 현재 있는 OLED 디스플레이 수요는 충분히 좀 감당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맥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노트북이라든지 패드라든지 이쪽 시장에서 요게 이제 8세대 쪽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이 크기인데, 사이즈인데, 요 제품들의 수요가 애플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든가, 사실 이제 우리가 아이폰 15도 그렇게 좀 성공을 예측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노트북이라든지 패드도 내년 신학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소비 심리가 좀 괜찮아서 잘 팔린다고 가정했을 때, LG 디스플레이도 어쨌든 삼성 디스플레이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8세대 투자를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애플로부터 뭐 선수금을 1조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리고 몇몇 업체들이 애플로부터, 그러니까 증착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본의 캐논 도키가 거의 이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8세대 쪽 대형 쪽 같은 경우는. 근데 중대형 같은 경우는요. 근데 국내 이제 선희 시스템 같은 경우가 애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자금난이 좀 문제이긴 한데 비싼 장비를 들이기 어려우니까 조금은 싸지만 가성비가 좋은 국내 장비를 좀 들이면서 투자를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말 아니면 내년쯤에 수요가 좀 확정이 되면 충분히 좀 이 LG 디스플레이 투자도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관련 종목들을 잠시 후에 압축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조재길 부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주가는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업종. 삼성 쪽에. 디스플레이가 일단 투자를 하고 그거 했었을 때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투자를 하고 판매가 되는 건 실제로 내년 내후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의 수익성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사실은 기본적인 투자만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초과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요가 확인이 되면 충분히 더 진행할 수 있을 거고 가장 큰 문제는 삼성 디스플레이만 하고 LG 디스플레이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올해 연말부터 만약에 혹시라도 수요가 확인이 되고 뭔가 이제 가망성이 좀 보인다고 했을 때는 LG 디스플레이도 충분히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 관련 종목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또 투자할 만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는 가격이 좀 싸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어쨌든 LG 디스플레이는 안 하면 안 됩니다. 펄세 투자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언제 선행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주가가 기대감에 올랐다가 쭉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에서는 그 투자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해보고 종목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시간을 좀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말부터는 뭔가 좀 가시권에 좀 들어올 것 같고 내년 1분기, 2분기 중으로 뭔가 얘기가 좀 나오면서 투자가 하반기 내년 중순을 지나서 하반기에는 투자가 좀 이루어지면 주가가 그때는 조금 많이 오를 것 같거든요. 근데 관련 종목들이 대개가 바닥에 있을 때 좀 사놓으면 그런 얘기가 돌 때 2배, 3배씩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노려보자라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장시영 차장님 OLED 그 섹터 갖고 오셨고요. 다음에 이건희 부장님 주목하고 계신 섹터 어떤 겁니까? 예, 너무 뻔한 걸 갖고 나왔는데, 네, 예, 뭘또 뻔하겠어요. 반도체. 예, 반도체. 예, 반도체가 올라야죠. 뻔해도 중요하죠. 예, 요즘에 이둔화에서 보면 최대한 뻔하고 뭐 대단하지 않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대단하진 않지만 이제 흐름입니다. 결국엔 지금 증권사 직원들이 왜 자꾸 나와서 뭐 반도체 얘기만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쪽이 지금은 가장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는 쪽이라고 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겼다는 거죠. 결국에는 기존의 D램과 낸드 중심으로 가다가 새로운 D램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지금. 결국에는 이제 HBM 시장이 확대되는 거고 그 배경에는 지금 AI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실적 발표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결국엔 그게 배경 자체가 AI 산업을 접목시키면서 실적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결국엔 이 AI 관련된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가 지금 독주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대항하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AMD라든지 뭐 여러 회사들이 이거를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당분간은 엔비디아 밸류체인 내에 있는 기업들이 시장을 좀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 후발주자들도 쫓아오게 되면 결국에는 선발주자가 갔던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죠. 그럼 대부분 기업들이 겹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보면 이 밸류체인들을 조금 더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HBM 관련주 찾아보시면 한 20개에서 한 30개 나올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직납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5세대 퀄 테스트를 이제 통과를 했고 이제 HBM3E라고 하는 이제 5세대 부품이 일단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4세대는 납품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이런 SK 하이닉스에 최근에 이제 한 1,000억 정도 규모의 수주가 계속 나왔습니다. TC 본딩 장비로 해서 나왔는데 기존에 이제 그 후공정단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장비의 그 매출은 좀 줄었지만 새로운 이제 먹거리가 지금 등장하면서 공장 하나를 통으로 지금 이 장비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제 대만의 ASE라든지 미국의 암코어 같은 그런 이제 대형 후공정 업체죠. 오사트 업체에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AI 가속기를 엔비디아에 직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AI 가속기 관련해서 증설을 지금 하고 있고 인원도 더 뽑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3분기 영업이익은 좀 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내년을 기대하고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 이수페타시스도 내년에 AI 가속기 매출은 급상승할 예정으로 보이고 또 하나 이제 주목을 새로 받고 있는 게 AD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 어제 뉴스에 크게 나왔던 게 엔비디아가 이제 폭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PC 관련된 칩을 개발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칩을 설계하는데 이제 주로 ARM 프로그램을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ARM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는데 ARM도 최근에 상승세를 다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ARM의 한국 이제 국내 유일의 ARM 토탈 디자인 프로그램 협력사로 이제 선정되어 있는 회사가 AD 테크놀로지니까 중소형주에서는 이쪽도 한번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이오테크닉스를 포함해서 21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그럼 지금 언급해 주신 관련 종목들을 보니까 HBM, 엔비디아향 종목들이 많은데 그쪽 종목들을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일단 반도체 시장을 끌고 가는 종목은 아마 이런 종목들이 끌고 갈 거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기대감이 있죠. 이제 삼성이 지금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지만 아직은 이제 수율 문제로 여러 가지 납품을 못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가 장비를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발주를 해서 수주를 받았는데 그쪽도 이제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걸 가져갔다는 건 결국엔 수율 개선을 어떻게 빨리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뭐 엔비디아에 조만간에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기대감에 삼성전자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의 바닥은 없다. OLED냐, AI 산업 확대의 성장 기대감, 반도체냐, OLED vs 반도체, 반도체 vs OLED. 앵커의 픽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기업 압축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장시영 차장님이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선익 시스템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증착 장비가 가장 비싼 장비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이제 캐논 도끼라는 회사가 8세대 장비는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캐논 도끼 장비로 다들 다 드렸거든요. 증착 장비를. 근데 이게 조 단위가 넘어가는 장비입니다. 다만 이제 선익 시스템 장비는 애플의 승인을 받았고 그러면서도 가격도 캐논 도끼사의 어떤 증착 장비보다 절반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좀 뛰어나죠.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LG 디스플레이가 8세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선익 시스템이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이고 ICD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 물류라든지 식각 장비 관련해 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 발주 때 어떤 수주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이 투자가 진행이 되면 ICD도 좀 수혜가 될 것 같고 로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 이송 장비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도 좀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종목 모두 지금 거의 주가 좀 많이 빠져 있고 바닥을 좀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런 종목을 제가 사서 바로 큰 반등을 노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낙폭 과대인 종목이고 투자는 선행이 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점 매수를 하고 연말 이후 내년 1분기까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신 다음에 뭐 중간중간 낙폭 과대로 반등이 나오면 매매는 하셔도 되겠지만 가격 자체를 지금 현재 좀 확정을 지으시고 내년까지 좀 길게 보시는 장기 투자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건희 부장님 오늘 반도체 업종 갖고 이제 오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꼽아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릴 텐데 그러기 전에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투자자들 많은데. 삼성전자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이제 일단 가장 시장에서 핵심으로 보고 있는 건 실적도 생각보다 좋았고 뭐 디램 시장이라든지 이런 랜드 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종이 돌아선다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를 보는 관점은 언제 AI HBM 시장을 SK하이닉스를 따라잡을 거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일 것 같고 만약에 엔비디아라든지 쪽에서 이제 수주를 받는다는 게 공식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뭐 그때는 8만 전자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될 수도 그렇죠. 있나요? 지금 열심히 뭐 수율 잡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좀 더 네.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 지금 하나만 딱 꼽자면 어떤 기업을 꼽으시겠습니까? 일단 뭐 SK하이닉스가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27일 날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생각보다 잘 나올 겁니다. 근데 SK하이닉스 얘기하면 싫어하시겠죠. 예, 그래서 예, 한미 반도체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향후의 성장성은 여전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엔비디아와 끈끈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장비를 계속 지금 내보내고 있고요. 이게 지금 1,000억 정도 수주가 나왔는데 추가적인 수주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 주목할 거는 사실은 기존에 거래를 하고 있던 뭐 ASE라든지 암코어 같은 회사들이 글로벌 오사트, 우리나라 오사트 업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마이크론인데 하나마이크론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규모로 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1, 2위 업체들과 거래를 쭉 해왔기 때문에
그쪽도 이제 HBM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TSMC가 이제 HBM 관련된 패키징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이쪽과 관련된 추가 수주가 또 예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쪽까지 러브콜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미반도체는 여기서 또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전후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매일 마무리는 오늘장 이 이슈가 더 시장을 주도할 것 같다. 앵커의 선택으로 마무리 지어보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는 이번 주에는 반도체에 또 한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재길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반도체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이거 매일 찍어야 되는 거 맞죠? 네, 매일 예. 찍어야 됩니다. 네, 반도체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슬프네요. 한 방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한마디 더 해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OLED는 사실 반도체처럼 지금 이슈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도 사실은 만약 내가 오늘 당장 주식을 사야 된다면 하이닉스라든지 와. 반도체 종목을 살 텐데 이제 편승을 하는 거죠. 지금 당장에는 반도체에 편승을 하시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아껴두시면서 조금 이제 몰래 숨겨두시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엔 또 마지막 한마디를 게임주로 해주셨잖아요. 상대방이 갖고 오신 이슈. 근데 오늘은 또 OLED를 좀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자 마지막 한마디 들어봤으니까요. OLED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 꼭 주시해 보시면서 이어지는 개장 전략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시영 차장, 이건희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